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네, 오늘 인공지능 수학 3부 마지막 영상이고요. 이미지 단원에서 쓸 수 있는 이 이미지 자료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에듀테크를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. 네, 목차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교과 내용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넣었는데, 사실 뭐 교과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에듀테크나 쓸만한 요소들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바로 에듀테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미지와 관련된 이 단원에서 동기 유발을 하기 좋은 좀 재밌는 가벼운 에듀테크 3개를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행렬 연산, 행렬의 덧셈과 뺄셈, 실수배를 활용한 이미지를 직접 변환해보는 시스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릴 건데, 요거는 사실 찾아보다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텐서플로우 프로젝터라고 해서, 이거는 사실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류에서도 사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걸 까먹었어요.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, 마지막으로 요 이미지 분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제인 손글씨 숫자 구분하기 엠리스트 셋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로 이 이미지 단원의 동기 유발하기 좋은 에듀테크 오드드 원 아웃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이 사이트는 그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4개의 그림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만 AI가 그린 그림이고요. 나머지 3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인데, 그 중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어떤 걸까를 찾아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구글 아트앤컬처 소속의 에듀테크 프로그램이고요. 해보시면 알겠지만 꽤 어렵습니다. 그래서 AI가 이제는 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잘 하는데, 대체 어떻게 해서 AI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을까? 라는 요 이미지 관련 단원에 들어갈 때 활용하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그런 에듀테크 프로그램입니다. 네, 오드드 원아웃 사이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. 그 중에서 어떤 게 AI가 그린 그림인지 맞추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되는 게임이고요.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AI가 이렇게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구나, 이런 느낌을 학생들이 한눈에 느끼기에 좋은 에듀테크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설명드릴 프로그램은 오토드로우인데요. 오토드로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손글씨로 그림을 그리면 AI가 그걸 인식해서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이트고요. 퀵드로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. 구글 랩스 소속이고, 근데 이 오토드로우는 실제로 유용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퀵드로우 같은 거는 재미있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 만들어진 게 많은 그 인공지능에 도움은 되지만 이 자체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가 있냐 하면 그렇진 않았는데, 오토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도 이걸 이용해서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용성이 있다 하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토드로우 소개해 드릴게요. 오토드로우는 사실 퀵드로우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. 이번에는 그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반대로 이것과 연관된 이미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위에 이렇게,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제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들이 이렇게 뜨는데요. 이 중에 원하는 걸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이런 사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매직 스케치패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. 요거는 원래 스케치 RNN이라고 해서 그 원조가 있는데 거기에 색깔을 좀 입힌 버전입니다. 요것도 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. 선생님이 한 획만 그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그 AI가 알아서 그려줍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체험하면서 요 인공지능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.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에 기초하고 있기는 한데, 이 학생들 이미지 동기유발 할 때는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매직 스케치패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매직 스케치패드는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사이트인데요. 먼저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하고 색깔을 이렇게 골라서 획을 딱 한 번만 그려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아서 나머지 부분을 그려주게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. 그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. 그 다양한 그 퀵드로우의 내용들을 합쳐놓은 거다 보니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이제 사람이 그렸을 때 자동으로 이제 AI가 이미지를 인식해서 뒤에 내용을 그려준다는 그 자체가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제가 만든 사이트인데요. 행렬로 만드는 픽셀 아트라는 그 페이지를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요거 어떤 사이트냐면, 학생들이 요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다는 건 배웠는데 실제로 실습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.
그래서 그거를 좀 구현해 볼 수 있게 이 픽셀 아트를 원색으로 가져와서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제 밝기나 색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. 네, 행렬로 만드는 픽셀 아트. 이 사이트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제작자니까. 여기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시고요. 적당한 픽셀 아트 그림이나 다른 그림을 넣어주셔도 됩니다. 네, 이런 그림을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지는데요. 일부러 조금 좀 덜 만들어지게 해놨습니다. 너무 자세하게 잘 만들어버리면은 학생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살짝 수정을 해서 이 픽셀 아트의 초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이 초안은 그 RGB, CMYK 하고 뭐 회색 정도까지만 활용해서 굉장히 원초적인 색깔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초안을 만든 다음에 행렬로 변환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RGB 행렬이 생기는데요. 이제 이 행렬에 연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원하는 행과 열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필요한 성분만 이렇게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더하기, 빼기, 실수배, 색 반전 버튼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주면 이 행렬의 연산이 변화된 결과에 따라서 최종 이미지도 변경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수정을 하면은 그 학생이 연산했던 모든 기록이 작성한 이유와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절을 위해서 여기 스포이드 버튼을 달아둬서요. 각 성분의 이 색깔을 헥스 코드로 표현할 수 있게 또 해놨고, 가장 중요한 건 이 카메라 버튼입니다.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저장이 되고요. 그 연산 기록도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. 클립보드에.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학생이 활동했던 모든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수합해서 뭐 수행평가나 활동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텐서플로우 프로젝터라는 사이트고요. 요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임베딩 벡터를 시각화해 놓은 사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사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요 텍스트 단원에서도 쓰면 굉장히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효과가 좋습니다. 특히 요 텐서플로우 기반이기 때문에 요 PCA 요 단방향 말고도 요 TSNE처럼 이렇게 요 자료를 다시 분류하고 이렇게 재조정하는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학생들이 한눈에 요 임베딩 벡터의 느낌을 받아가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텐서플로우 프로젝터고요. 보시면은 그 임베딩 벡터를 시각화해 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그 워드2벡 각 단어의 사이트고요. 점 하나를 클릭하시면 요 케이프라는 단어와 가까운 단어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. 이웃한 단어들이. 여기서 뭐 이웃의 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. 코사인 유사도, 유클리디안 유사도 등등으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꼭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요 엠리스트 위트 이미지스 요거 써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손글씨에 요 임베딩 벡터가 뜨게 되고, 여기에 컬러 레이블도 붙여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엠리스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요 숫자들의 지도를 살펴보기 좋은 사이트고요. 요 단순히 요 주성분 분석 PC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TSNE와 같은 이런 버튼도 있어서 이걸 누르면 요 인공지능이 요 다양한 손글씨를 분류하는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과정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배운 벡터 간 거리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점들을 분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 분류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엠리스트 셋 살짝 가져왔는데요. 마크라는 분이 만든 요 앱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이 손글씨를 숫자를 입력을 하면 바로 그 손글씨가 어떤 숫자랑 가장 비슷한지 판별해주는 이런 사이트고요. 이렇게 직접 가볍게 체험만 해보셔도 되지만 실수의 여건이 되신다면 콜앱을 활용해서 직접 이 코딩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콜앱 내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관련된 사이트를 영상 하단에만 달아드리고요.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요 엠리스트 셋을 활용한 가벼운 체험 사이트인데요. 이 빈칸에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적고 있는 게 어떤 숫자에 제일 가까운지 이렇게 그 퍼센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사이트입니다. 사실 뭐 엠리스트 셋 자체가 워낙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코딩은 아닌데요. 이 자료를 못 찾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려봅니다. 구글 콜앱에 엠리스트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바로 활용하셔도 되고, 인터넷 찾아보시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 놓으신 엠리스트 활용 수업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셔서 이제 자신만의 코딩 수업을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미지 생성과 분류와 관련된 몇 가지 에듀테크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렸고요. 요 다양한 사이트를 모두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선생님들 마음에 드신 사이트를 적당히 활용하셔서 수업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 잘 이용하시면 좀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